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 중에서도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백미를 먹어야 되냐 현미를 먹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명도 현미가 아니고 백미를 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께 저는 현미를 먹게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현미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현미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껍질을 벗기고 났을 때 그 상태 그대로를 현미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정도 깎았느냐에 따라서 5분도 7분도 9분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백미는 거의 껍질에 있는 호분층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거의 없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쌀 눈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백미를 들여다보시면은 있던 자국만 있지 쌀 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흰색 부분에 갖고 있는 영양소는 전체 쌀의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쌀 눈과 이 바깥쪽에 다 있다는 얘기죠. 95%가. 결국에는 영양소 95%는 버리고 안에 있는 탄수화물 메인으로 있는 영양소 5% 밖에 없는 백미를 드시게 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영양소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미하고 백미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식이섬유도 백미보다 현미 훨씬 많습니다. 백미는 0.6g인데 비해서 현미는 3.5g, 거의 한 7배 가까이 많죠. 한 컵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기준 잡았을 때 칼로리는 242kcal고요, 현미는 218kcal, 칼로리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려면 현미를 드시는 게 맞겠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분포를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양이 현미에 훨씬 더 적습니다. 지방도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셔도 훨씬 더 많죠. 백미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현미가 백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고요, 인 같은 경우도 한 2배, 혈 같은 경우도 한 2배, 나트륨은 비슷하고요, 칼륨 같은 경우도 한 2배 가까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다 2배 이상씩,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B3죠. 비타민 E까지도 상당한 양이 현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때문에 또 선생님께서 백미를 먹도록 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비소였더라고요. 아마도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는 토양 자체가 오염돼서 비소가 많은 곳에서는 쌀을 먹게 됐을 때는 비소 중독이 올 정도로 비소의 양이 많다고 합니다. 서양 말고도 아시아 계통에서도 저런 이제 비소가 좀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토양에서 자란 쌀 같은 경우는 백미든 현미든 비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죠. 그러니까 쌀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비소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과연 정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오염된 부분을 가지고서 자꾸 이 얘기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유기농으로 잘 키운 현미를 기준 잡았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아주 미량, 극소 미량의 비소를 가지고서 그게 무서워서 현미를 먹지 말고 백미를 먹어야 된다? 백미에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현미보다 좀 적게 들어있다는 그 이유인데 그 적게라는 그 비율 차이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파이테이트 때문에 훨씬 더 현미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이테이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이테이트는 섬유질의 풍부한 성분으로 식물에 풍부한 영양소인 인을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주로 반추동물에서는 파이테이트라는 효소가 있어서 얘를 분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얘가 혼자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킬레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 아연하고 철, 칼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식만 위로 하시는 분들 아연이라든지 철분 같은 결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충제를 좀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 말고 파이테이트는 현미에 비해서 백미는 6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 뭐 다 좋겠죠. 뭐 탄수화물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킬레이트가 된다는 게 이런 미네랄만 되는 게 아니고 중금속도 빼주거든요. 이 바라현미에는 또 파이테이트가 좀 더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은 일반 현미보다는 바라현미 쪽을 드시는 게 좋은데 뭐 따로 찾을 게 없고요. 현미 자체를 물을 한 24시간 이상 담궈 놓으시면은 그 자체 내에서 조금씩 발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미를 드실 때는 미리미리 하루 전에 씻어
놓으시고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그 물을 버리신 다음에 밥을 하시면 좋겠죠. 이 파이티트 말고도 리그닌이라는 이 성분 때문에도 현미를 저는 드시게 하는데요. 이 리그닌이 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팝스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혈류에서 리그닌과 팝스의 흡착 관계를 봤더니 현미에 있는 것들이 흡착률이 10%로 가장 높죠. 다른 어떠한 고구마, 옥수수, 콩밀, 시금치, 버섯 어떤 종류에 비해서도 이 현미에 들어있는 리그닌 성분과 PCB, 이게 팝스인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과의 흡착력이 되게 강합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파이티트하고 리그난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 현미를 먹게끔 권하는 편이거든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워낙 미량이고 저희 병원은 이제 주기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해서 비속 높게 나오신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고요. 정말로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중금속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되신다면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더 좋은 영양소가 많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결론은 저는 반드시 현미를 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안전하게 드시려면 하루 전에 물에 담궈 두셨다가 담궈둔 물은 버리시고 다시 깨끗한 물로 받아서 밥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다면 저는 현미에다가 귀리를 섞게 하고요. 거기다 콩을 집어넣어서 같이 이 세 가지만 조합을 해서 드시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현미는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안 좋은 게 산성 음식입니다. 근데 귀리가 알칼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귀리하고 현미가 잘 어울리고요. 귀리에도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잡곡에는 글루텐이 있어서 제가 잡곡을 못 먹게 하는데 현미, 귀리, 콩은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현미를 먹게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백미보다는 현미를 꼭 드시라고 권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파이티트하고 리그닌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는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가지 안 좋은 중금속이라든지 팝스라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백미보다 현미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60배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훨씬 더 우리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단점이라면은 당연히 껍질에 오염물질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걸 좀 더 잘 조리할 때 준비해서 좀 씻어낼 수 있는 만큼 씻어내시고요. 그리고 구할 때는 그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은 어떤 좋은 쌀들을 구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인 영양소로 들어오는 게 주식이 쌀이 아니다 보니까 기왕 먹을 거면은 그런 위험 요인을 좀 제외하고 백미를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 사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이 거의 모든 음식 거의 식사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거의 메인 음식이 쌀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는 5%밖에 없는 쌀을 먹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칼로리만 들어오는 영양소가 안 들어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출 목적 중에서 팝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리그닌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티트 같은 경우도 우리 몸속에서 여러가지 중금속을 빼내주는데 역할을 하거든요. 단점이라면은 중금속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도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보충이 좀 필요하세요. 특히 빈혈 있는 환자는 철분,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같은 경우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요. 아연도 스테미나 미네랄이면서 면역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학적인 검사를 해보면은 아연 부족 환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제 경험상 거의 한 50% 가까이가 아연이 부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아연을 같이 서플라이 해주면서 그 다음에 현미를 같이 드시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